형님, 이건 도둑질이에요. 회사 기밀을 빼돌린 거라고요. 제 동서 다혜가 회의실 한가운데서 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남편 도윤 씨조차 잠시 떨어져 지내자고 말했을 때 전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제가 그 창고에서 발견한 낡은 노트 한 권이 40년을 이어온 가문의 전통이 제 억울함을 풀어줄 단 하나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김장철이 다가오면 시댁 공장은 늘 분주해집니다. 민가찬 시어머니께서 40년 전 작은 반찬 가게로 시작해서 이제는 전국에 지점을 둔 프랜차이즈로 키운 회사죠. 저도 한식 연구가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서 시어머니께서 김장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시면 언제나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가현아, 창고에 가서 작년에 쓰던 절임용기 좀 찾아와라. 큰 것으로 말이다. 네, 어머님. 지금 바로 다녀올게요. 공장 뒤편 창고로 가는 길은 익숙했습니다. 몇 년째 김장철마다 이 길을 걸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따라 뭔가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예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고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오래된 물건들이 쌓인 특유의 냄새였죠. 선반 사이로 햇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용기가 어디 있었더라. 전 선반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물건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묵은 김장 항아리, 오래된 조리 도구들, 포장재 상자들.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물건들이었어요. 구석진 곳으로 갈수록 물건들이 더 낡아 보였습니다. 아마 몇 년은 손도 안 댄 곳 같았죠. 그때였어요. 박스더미 뒤로 뭔가 반짝이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죽 같은 재질이었는데 먼지를 뒤집어 쓴 채로 선반 끝에 놓여 있었어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죠. 먼지를 털어내니 낡은 가죽 표지에 공책이 나타났어요. 표지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고 모서리는 손때로 반질반질했어요. 전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평범한 공책이 아니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천천히 끈을 풀고 표지를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쓰인 글씨를 보는 순간 전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멈췄습니다. 민가찬 가업 전승규칙 창업주 강복임이 첫째 며느리에게 전수함. 붓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였어요. 먹물이 약간 번진 흔적이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느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시할머니께서 직접 쓰신 거구나. 전 조심스럽게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죠. 빼곡한 레시피들이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 파김치, 장아찌, 젓갈, 장류. 민가찬의 시작이 된 모든 비법이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재료 비율, 절임 시간, 숙성 온도, 양념 배합, 세세한 부분까지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글씨체를 보니 여러 시기에 걸쳐 쓴 것 같았어요. 어떤 페이지는 글씨가 또렷하고 어떤 페이지는 약간 흔들리는 글씨였죠. 아마 시할머니께서 연세가 드시면서도 계속 보완하셨나 봅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지혜의 결정체였죠. 가문의 역사이자 땀과 눈물의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첫 페이지에 적힌 서문이 제 가슴을 뭉클하게 했어요.
이 집안은 큰며느리가 살림을 책임진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법도다. 내가 스물의 큰며느리로 시집와서 이 가업을 일궜듯 다음 큰며느리도 이 전통을 이어가길 바란다. 이 레시피는 단순한 음식 만드는 법이 아니다. 이 집안을 지키고 가족을 먹여 살리고 대를 이어가는 책임의 증표다. 큰며느리여, 이 무게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 40년도 더 된 글이었지만 그 무게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전 창고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한참을 책을 읽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각 레시피마다 시할머니의 손글씨로 된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김치는 겨울철에 담가야 제맛이 난다. 배추는 3일 절이고 소금물은 2번 갈아야 한다. 양념은 하루 전에 미리 만들어 재워두면 더 깊은 맛이 난다. 실전에서 얻은 노하우들이었어요.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수천 번 반복하면서 터득한 진짜 비법들이었죠. 전 요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노트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 용기 찾으러 온 거였는데. 전 황급히 용기를 찾아서 그리고 그 귀한 노트를 조심스럽게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사무실에 계셨어요. 서류를 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드셨죠. 용기 찾았니? 네, 어머님. 그런데 이것도 발견했어요. 전 노트를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노트를 받아 들으시더니 표지를 보시는 순간 눈이 커지셨어요. 이게 어디 있었니? 창고 구석진 선반 뒤에 있었어요. 박스더미 사이에 놓여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손으로 표지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요. 아이고, 이게 어디 갔나 했더니 시어머님께서 남기신 건데 몇 년 전에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촉촉해지시는 게 보였습니다. 전 가만히 서서 지켜봤습니다. 뭐라 말을 꺼내기가 조심스러웠거든요. 시어머니는 노트를 펼쳐 한 장 한 장 넘기셨어요. 페이지마다 추억이 서려 있는 것처럼 오랫동안 들여다보셨습니다. 시어머님이 이 책을 만드실 때가 생각나는구나. 시어머니는 창밖을 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23세 시집 왔을 때 말이야. 겁도 많고 아는 것도 없는 새댁이었지. 그때 시어머님께서 이 노트를 내 손에 쥐어주시면서 그러셨어.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기억을 더듬으시는 것 같았어요. 넌 이제 이 집 큰 며느리다. 이 가업을 책임져라. 두렵겠지만 이 노트만 있으면 된다. 여기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 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겁났어. 시어머님 같은 분이 되려면 얼마나 많은 걸 배워야 하나 싶었거든. 근데 시어머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셨어. 이 레시피대로 따라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부 설명해 주셨지. 시어머니는 노트를 가슴에 안으셨어요. 이 노트 덕분에 내가 민가찬을 여기까지 키울 수 있었단다. 시어머님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내 아이디어를 더해서 말이야. 전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노트 한 권에 담긴 무게가 새삼 실감났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가현아, 이건 내가 갖고 있어라. 네. 저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걸 제게 주신다고요? 그래. 넌 큰 며느리잖니? 이건 원래 큰 며느리가 물려받는 거야.
우리 집안 규칙이란다. 하지만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거잖아요. 귀하니까 내게 주는 거야. 내가 이걸 받아서 이 전통을 이어가야지. 시어머니는 노트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가현아, 넌 한식 연구가 출신이잖니. 이 레시피를 보면 더 잘 이해할 거야. 그리고 여기에 내 아이디어를 더해서 민가찬을 더 발전시켜줘. 전 노트를 받아들고 뭉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간직만 하지 말고 잘 활용해. 그게 시할머니가 바라시는 거니까.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밥을 드시다가 화제를 꺼내셨어요. 아, 오늘 가현이가 좋은 걸 찾아냈어. 뭔데요? 남편 도윤 씨가 물었죠. 할머니 레시피 노트. 몇 년 전에 잃어버려서 찾고 있었는데 가현이가 창고에서 발견했단다. 아, 그거요? 정말 찾았어요? 시동생 도연 씨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 그래서 가현이한테 줬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건너편에 앉아있던 동서의 표정이 굳는 게 보였어요. 포크를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죠. 눈빛이 뭐라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형수한테 주세요? 도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첫째 며느리한테 주는 게 우리 집안 규칙이야. 시할머니 때부터 쭉 그래왔어. 큰 며느리가 가업을 책임지는 거란다. 아, 도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동서는 계속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동서, 괜찮아? 제가 걱정스러워 물었죠. 네, 괜찮아요. 그냥 좀 놀라서요. 동서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내내 동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조용했죠. 음식도 거의 손을 안 대더군요. 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그냥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동서가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형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아니에요. 같이 해요. 동서는 제 옆에 서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말없이 일하다가 동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형님, 그 노트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응. 민가찬의 모든 비법이 다 담겨 있더라. 시할머니께서 평생 연구하신 레시피들이야. 그럼 그걸 가진 사람이 민가찬을 이끌어가는 거네요. 전 동서의 목소리에서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셈이지. 큰 며느리가 가업을 잇는 게 전통이니까. 전통. 동서는 그 말을 되뇌이더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전 침대에 누워서도 그 노트 생각만 했습니다. 책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노트가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핸드폰을 켜서 SNS를 보다가 우연히 동서 계정에 들어갔습니다. 동서는 인플루언서라서 자주 게시물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방금 올라온 게시물이 눈에 띄었어요. 화려한 음식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곧 공개될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 중입니다. 사진 속 음식은 반찬들이었어요. 김치, 장아찌, 젓갈. 전 그 게시물을 보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라니? 동서가 무슨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댓글에는 팔로워들의 궁금증이 가득했어요. 언니, 무슨 브랜드예요?
음식 관련인가요? 빨리 공개해 주세요. 동서는 댓글마다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전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혹시 민가찬과 관련된 건 아니겠지?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전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 불안한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흘이 지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 아침 운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었어요. 물소리에 묻혀 핸드폰 소리를 못 들었죠. 샤워를 마치고 나와 보니 부재중 전화가 5통이나 찍혀 있었습니다. 전부 시어머니한테서 온 거였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신 적이 없거든요. 전 서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신호가 가기도 전에 바로 받으셨어요. 가현아,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당장 공장으로 와줘. 큰일 났어.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전 그 다급함에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차에 올라탔죠. 공장까지 가는 30분이 마치 3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에 멈출 때마다 초조함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뛰어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어머님은 어디 계세요? 회의실에 계십니다. 전 3층 회의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어머니, 남편 도윤 씨, 시동생 도연 씨, 그리고 동서까지. 시어머니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짚고 계셨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가현아, 레시피 파일이 다 사라졌어. 네. 뭐라고요?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메뉴 개발하려고 만든 레시피들 있잖니. 컴퓨터에 저장해뒀던 거. 그게 전부 삭제됐어. 복구도 안 돼.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레시피들은 시어머니께서 반년 넘게 공들여 개발하신 거였어요. 민가찬의 다음 시즌 메인 상품이 될 중요한 자료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누군가 고의로 삭제한 것 같아. 시어머니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셨어요. 화면에는 시스템 로그가 떠 있었습니다. IT 담당자가 확인해 봤는데 새벽 3시 27분에 누군가 접속해서 파일을 전부 지웠대. 그것도 복구 불가능하게 완전 삭제로 말이야. 전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접속 시간, 삭제된 파일 목록, IP 주소. 전부 기록돼 있었어요. 백업은 없으세요? 그게 백업하려던 참이었는데 하루 이틀 미뤄진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시어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그 레시피들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반년 동안 연구한 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전 시어머니의 낙담한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님, 누가 그런 짓을 한 걸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너희들을 불렀잖니. 시어머니는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우리 가족 외에는 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비밀번호도 가족들만 알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했다는 말씀이신가? 그때 동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모두의 시선이 동서에게 향했습니다. 동서는 핸드폰을 꺼내 들며 말했어요. 그게 사흘 전 김장 준비를 돕던 날 연구실에 제가 두고 간 물건이 있었는데 당장 다음날 필요했던 거라 그저께 밤에 잠시 연구실에 갔었어요. 연구실에? 네.
그때 형님이 거기 계셨어요.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형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계셨는데 USB를 꽂고 뭔가 작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저도 이상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형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황급히 USB를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시냐고 물었더니 그냥 자료 백업한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동서는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제가 이상해서 핸드폰으로 살짝 찍었어요. 여기,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누군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 제가 그날 입었던 회색 카디건이었어요. 전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형님, 설마 정말로 형님이 그러신 거예요? 동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어요. 아니야. 난 그날 집에 있었어. 그럼 이 영상은 뭐예요? 분명히 형님 옷이잖아요. 그건 나 아니야. 누가 조작한 거야. 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조작, 형님, 이게 조작처럼 보여요? 동서는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컴퓨터 앞에서 키보드를 두들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USB를 꽂는 모습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한참을 영상을 들여다보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가현아, 내가 정말, 어머니, 아니에요. 전 정말 안 했어요. 그날 밤 전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영상에는 영상이 조작됐다니까요. 저 아니에요. 전 울컥하는 감정을 참으려 애썼습니다. 남편 도윤 씨가 나섰습니다. 당신, 진짜 아니지? 당연하지. 나 그날 집에 있었잖아. 당신도 알잖아. 그날 밤에 나는 야근하고 늦게 들어왔잖아. 그래도 내가 집에 있었다는 거 알 거 아니야. 잠든 것 같아 방에 가보지 않아서 확실하게는. 뭐,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다니.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하려고. 확실하게는 뭐가 확실해. 나 그런 짓 안 했어.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위에 놓인 영상을 보시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들 머리 좀 식히고. 어머니, 전 정말 가현아, 일단 집에 가서 쉬어. 나도 생각 좀 해봐야겠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전 더 이상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죠.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하필 내가 범인으로 몰리는 걸까? 차에 타서 시동을 걸었지만 바로 출발하지 못했어요. 핸들을 꽉 쥐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미안해. 아까 그렇게 말한 거. 근데 당신 잠깐 친정에 가 있는 게 어때? 전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아니, 그게 엄마도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고 당신도 그렇잖아. 잠시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 좀 정리하자. 도윤 씨, 나 진짜 안 했어. 알아. 나도 당신 믿어. 근데 지금은 엄마 마음이 많이 상하셔서. 지금은 뭐? 그럼 내가 범인 취급받으면서 쫓겨나야 한다는 거야?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잠시 떨어져 지내자는 게 뭐야? 전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냥 며칠만. 며칠이면 뭐가 달라지는데? 나 억울하다고.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차를 몰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아도 계속 나왔죠. 친정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주시더니 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가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전 그 자리에서 와락 엄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억울해.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엄마는 저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앉히시고 물을 한 잔 따라주셨어요. 전 진정하고 나서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습니다. 레시피 파일 삭제 사건, 동서가 찍은 영상, 시어머니의 의심, 남편의 말까지. 엄마는 제 얘기를 듣고 분노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애가 아니잖아. 엄마, 근데 증거가 있대. 증거고 뭐고 그건 조작이야. 누가 봐도 조작이지. 근데 어떻게 증명해? 일단 진정해.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엄마는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가현아, 넌 그날 밤 집에 있었지? 응. 그럼 알리바이가 있잖아. 근데 도윤 씨가 야근해서 늦게 들어왔대. 내가 자고 있었으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도 집에 있었다는 건 맞잖아. CCTV 같은 거 없어? 집에는 없어. 아파트 출입구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파트 입구에 CCTV가 있어. 그걸 확인해봐. 내가 그날 밤 외출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엄마, 고마워. 전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 왜 나를 범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날 밤, 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주저하는 목소리도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새벽 4시쯤, 전 포기하고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아무 생각 없이 SNS를 둘러봤어요. 그러다 동서 계정에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며칠 전 올린 새로운 브랜드 게시물 아래 댓글이 하나 달려 있었습니다. 언니, 저 어제 샘플 받아서 먹어봤는데 대박이에요. 민가찬이랑 맛 똑같던데요? 전 그 댓글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가찬이랑 맛이 똑같다고? 도대체 무슨 얘기지? 전 댓글을 남긴 사람의 계정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반인 계정이었는데 최근에 반찬 사진을 여러 장 올렸더군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 반찬 용기에 붙은 라벨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다운 반찬, 정다운. 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동서가 민가찬 레시피를 사용해서 브랜드를 만든 걸까?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그 맛이 똑같다는 댓글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 곧바로 동서 계정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 게시물에서 반찬 용기들이 가득 쌓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새 프로젝트 준비 중. 곧 만나요, 여러분. 사진 속 용기를 자세히 보니 라벨 디자인이 민가찬과 비슷했어요. 색깔만 살짝 다르게 바꿔놓은 것 같았죠. 전 확대해서 봤습니다. 용기 모양, 크기, 심지어 뚜껑까지 민가찬 제품과 거의 똑같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전 더 과거 게시물들을 찾아봤습니다. 한 달 전쯤 동서가 공장 같은 곳에서 찍은 셀카가 있었어요. 오늘도 열심히 준비 중. 기대해 주세요. 배경이 흐릿하게 나왔지만 뒤에 반찬 용기들과 작업대가 보였습니다. 전 그 사진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동서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레시피 파일 삭제 사건도
제게 누명을 씌운 것도 전부 계획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 내가 직접 증명해야 해. 전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정다운 반찬. 검색 결과가 나왔어요. 최근에 런칭한 신생 브랜드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죠. 정성을 다한 정다운 반찬, 우리 집 맛 그대로. 메인 이미지에는 각종 반찬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제품 소개를 읽어보니 전부 국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가격은 민가찬보다 30% 정도 저렴했습니다. 이상했어요. 국산 재료를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 수 있지? 전 고객 후기를 읽어봤습니다. 민가찬보다 저렴한데 맛은 똑같아요. 어디서 먹어본 맛인데. 아, 민가찬이랑 비슷해요. 가성비 최고예요. 민가찬 대신 이거 사 먹을래요. 댓글들을 보면 볼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서가 민가찬 레시피를 훔쳐서 브랜드를 만든 게 분명했어요.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해. 동서의 범행을 밝혀야 해. 그리고 내 억울함을 풀어야 해. 전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예전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정만 선배, 오래전 식품검사관으로 일하시다가 지금은 식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보세요. 박정만입니다. 선배님, 저 윤가연이에요. 아, 가연 씨.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내? 선배님,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괜찮지. 무슨 일인데? 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레시피 파일 삭제 사건, 제게 씌워진 누명, 그리고 동서의 SNS에서 발견한 정다운 반찬까지. 선배는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잠시 침묵하셨어요. 가연 씨, 사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하나 있어. 최근에 시장 조사하다가 발견했는데 정다운 반찬이라는 신생 브랜드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좀 수상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맛이 민가찬이랑 똑같다는 소비자 후기가 엄청 많아. 근데 가격은 훨씬 싸. 국산 재료 쓴다고 홍보하는데 그 가격에 국산 재료 쓰면 원가가 안 나와. 그럼 뭔가 속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그래서 내가 샘플 좀 구해놨어. 한번 분석해 보려고. 선배님, 제가 지금 바로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와. 전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선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배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차로 40분 정도 걸렸죠. 도착해서 벨을 누르니 선배가 직접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가연 씨, 오랜만이네. 들어와. 선배님, 감사합니다.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한쪽 벽면에는 각종 식품 샘플들이 진열돼 있었죠. 앉아. 커피 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빨리 샘플 좀 보여주세요. 선배는 미니 냉장고를 열어 반찬 용기 몇 개를 꺼내왔습니다. 자, 이게 정다운 반찬 제품들이야. 배추김치, 깍두기, 장아찌. 전 용기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라벨 디자인이 민가찬과 비슷했습니다. 색깔과 폰트만 살짝 다르게 바꿔놓은 것 같았죠. 용기를 열어보니 김치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전 알았어요. 이거 민가찬 레시피 그대로예요. 확실해? 네. 저 민가찬에서 몇 년 동안 일 도왔잖아요. 이 양념 냄새, 이 색깔, 다 알아요. 전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한 입 먹어봤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그 맛, 새콤하면서도 달콤한,
그리고 깊은 감칠맛이 나는 시할머니가 남기신 비법 그대로였어요. 맛도 똑같아요. 양념 비율, 숙성 정도, 전부 민가찬과 같아요.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뭔가 적었습니다. 그럼 레시피 도용이 확실하네. 근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레시피는 특허내기도 어렵고. 선배님, 혹시 이 브랜드 생산 공장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알아볼 수는 있지. 식품 제조업체는 신고를 해야 하니까 기록이 남아 있을 거야. 부탁드려요. 최대한 빨리요. 알았어. 오늘 중으로 연락 줄게. 전 사무실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동서가 레시피를 훔쳐서 브랜드를 만들었다는 건 이제 거의 확실했습니다. 그럼 레시피 파일 삭제도 동서가 한 걸까? 아니, 동서 혼자서는 불가능해. 회사 전산 시스템에 접근하려면 전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동생 도연 씨. 도연 씨는 민가찬 재무과장이에요. 회사 전산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죠. 혹시 도연 씨도 이 일에 연루된 걸까? 전 핸드폰을 꺼내 다른 후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윤가연이야. 언니, 오랜만이에요. 수진이는 IT 보안 쪽에서 일하는 후배예요. 대학 때부터 컴퓨터를 잘 다뤘죠. 수진아, 급한 부탁이 하나 있어. 전산 시스템 로그 분석 좀 해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요? 전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헐, 언니. 그거 심각한데요? 로그 파일 있어요? 응, 있어. 지금 보내줄게. 전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전문가한테 로그 분석을 부탁하려고 해요. 로그 파일 좀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라 파일 보낸다. 전 파일을 받아서 수진이한테 전송했죠. 수진아, 지금 보냈어. 혹시 조작된 흔적이 있는지 좀 봐줄 수 있어? 네, 언니. 시간 좀 걸릴 텐데 오늘 안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고마워. 전화를 끊고 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가연아, 어디 갔다 와? 선배 만나고 왔어. 뭐 알아낸 거 있어? 응. 동서가 민가찬 레시피로 브랜드 만든 거 거의 확실해. 뭐? 그럼 그것들이 레시피 파일도 훔친 거야? 아마 그럴 거야. 지금 확인 중이야. 전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가연아, 힘들지? 근데 잘하고 있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고마워, 엄마. 2시간쯤 지나서 수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응, 수진아. 뭐 알아냈어? 언니 이거 완전 조작됐어요. 제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접속 IP 추적해 봤는데요. 원래는 다른 컴퓨터에서 접속한 건데 로그를 조작해서 언니 쪽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럼 진짜 범인은? 재무과 컴퓨터예요. 최도연 과장 자리. 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역시 도연 씨였어요. 수진아,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 당연하죠. 제가 상세한 분석 보고서 작성해 드릴게요. 법정에서도 쓸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요. 정말 고마워, 수진아. 아니에요, 언니. 언니 억울한 거 풀어드려야죠. 전화를 끊고 전 엄마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조작이래. 도연 씨가 한 거래. 그것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이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씨가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서 레시피 파일을 삭제하고 로그를 조작해서 제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동서가 거짓 증거 영상을 만들어서 저를 범인으로 몰았죠.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레시피를 훔쳐서 브랜드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내가 방해가 됐으니까 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지?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그날 저녁, 박정만 선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연 씨, 공장 위치 알아냈어. 정말요? 응. 경기도 파주에 있더라. 작은 임대 공장이야. 주소 지금 문자로 보낼게. 감사합니다, 선배님. 가연 씨 혼자 가지 마. 위험할 수 있어.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고 올게요. 전 주소를 받아 적고 다음날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파주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공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죠. 주변에 공장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2층 건물이었어요. 간판은 없었고 유리창에는 신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전 차를 근처에 세우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 기척은 없었어요. 월요일 오전인데 이상하게 조용했죠. 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 주변을 천천히 돌며 관찰했어요. 정문은 잠겨 있었고 옆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높이가 낮아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죠. 전 발돋움에서 창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봄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넓은 작업장이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 반찬 용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작업자 몇 명이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커다란 스테인리스 통들이 있었습니다. 김치 양념이 가득 담긴 것 같았죠. 그 옆에는 절인 배추들이 쌓여 있었고 포장재 박스들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전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 전경, 컨베이어 벨트, 양념통, 배추더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했어요. 줌을 당겨서 용기에 붙은 라벨도 찍었습니다. 정다운 반찬, 명확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한쪽 벽에 붙은 작업 지시서도 찍었죠. 흐릿하지만 배추김치 레시피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전 계속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전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덩치가 큰 사람이었죠. 아, 저는 여긴 관계자 외출입 금지야.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길을 잃어서 그만. 길을 잃어? 여기가 어디라고 길을 잃어?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전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야, 서! 뒤에서 남자가 쫓아오는 소리가 들렸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고 차까지 달렸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악셀을 밟았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남자가 핸드폰으로 어디론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전 식은땀을 흘리며 공단을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와서 차를 세우고 한참을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전부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습니다. 동서와 도연 씨가 민가찬 레시피를 훔쳐서 불법으로 반찬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 하지만 아직 부족했어요. 레시피 원본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훔쳤는지, 그걸 증명해야 했습니다. 전 박정만 선배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님, 공장 확인했어요. 혼자 갔어? 내가 같이 가자고 했잖아. 괜찮아요. 사진 많이 찍었어요. 잘했어. 근데 가연 씨, 또 중요한 정보가 있어. 뭔데요? 정다운 반찬 원재료 납품 내역을 입수했는데 이거 완전 사기야.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품 라벨에는 국산 재료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산 저가 재료를 쓰고 있어. 배추도, 고춧가루도, 젓갈도 전부. 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소비자를 속이는 건 명백한 범죄였어요. 증거 있어요? 납품 거래 명세서 복사본 있어. 공장 내부자가 제보해줬거든. 양심에 찔렸나 봐. 보내주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보낼게. 잠시 후 이메일로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전 파일을 열어봤어요. 명세서에는 원재료 품목, 원산지, 수량, 가격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중국산 배추 500kg, 중국산 고춧가루 100kg, 베트남산 멸치 액젓 200L, 전부 원가를 낮추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런데 명세서 하단에 배송지 주소가 두 곳 적혀 있었어요. 하나는 파주 공장 주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주소였습니다. 전 그 주소를 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도연 씨 오피스텔? 전 곧바로 부동산 등기부를 검색했습니다. 그 주소를 입력하고 소유주를 확인해 봤죠. 최도연. 역시 도연 씨 명의였습니다. 전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혹시 그곳에 결정적 증거가 있는 게 아닐까? 레시피 원본이라든지, 거래 장부라든지. 전 수진이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 가연이야. 혹시 지금 시간 돼?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급한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물론이죠. 그리고 박정만 선배님도 같이 가자. 셋이서. 어디 가는데요? 전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여기로 와. 내가 설명해 줄게. 1시간 후, 우리 셋은 강남 오피스텔 앞에 모였습니다. 언니 여기가 어디예요? 시동생 도연 씨 오피스텔이야. 여기에 증거가 있을 것 같아. 박정만 선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연 씨, 이거 불법 침입 아니야? 알아요. 근데 달리 방법이 없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증거를 영영 못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배님, 제발요. 저 정말 억울해요. 이것만 확인하고 나가면 돼요. 선배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최대한 빨리 끝내자. 우리는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중낮이라 로비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207호. 전 초인종을 눌러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도 없나 봐요. 수진이가 가방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거 정말 해도 되는 거예요? 응, 해줘.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문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찰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됐어요. 들어가자, 빨리.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피스텔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거실에는 큰 책상과 컴퓨터가 있었고 벽면에는 서류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언니 우리 뭘 찾는 거예요? 레시피 노트, 거래 장부, USB, 뭐든 증거가 될 만한 거. 우리는 각자 흩어져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 벽면의 박스들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박스. 반찬 샘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다운 반찬 제품들이었죠. 용기를 꺼내 확인해 봤어요. 라벨, 내용물, 전부 확인했습니다. 선배님, 여기 샘플들 있어요. 사진 찍어둬. 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납품 명세서, 거래 내역서, 세금 계산서. 전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인 내역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어요. 중국산 배추 국산 배추로 표기. 베트남산 젓갈 국산 젓갈로 표기. 허위 원산지 표시 지시서까지 있었습니다. 이것들 완전히 사기네. 박정만 선배가 서류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식품위생법 위반이야. 심각한 범죄지. 세 번째 박스. 장부가 들어 있었어요. 매출, 원가, 이익.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두 종류의 장부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실제 장부. 중국산 재료 원가가 그대로 적혀 있었죠. 또 하나는 가짜 장부. 국산 재료 원가로 조작된 것이었어요. 이거 이중 장부 아니에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맞아. 세금 탈루까지 한 거야. 전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박스도 뒤졌지만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때 수진이가 외쳤습니다. 언니 여기 봐요. 수진이는 책상 서랍을 가리켰어요. 전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USB 하나와 낡은 공책이 있었습니다. 공책을 꺼내는 순간 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시할머니께서 쓰신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제가 창고에서 발견하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주셨던 바로 그 노트. 우리 집에 잘 보관해뒀었는데 이게 왜 여기 있는 거지? 전 노트를 펼쳤습니다. 페이지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줄이 그어져 있었고 옆에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이 레시피 그대로 사용. 양념 비율 정확히 맞출 것. 숙성 온도 주의. 레시피를 그대로 베낀 흔적이 역력했어요. 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걸 훔칠 수 있지? USB도 확인해 봐요. 수진이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화면에 떴어요. 신메뉴 레시피 최종본. 배추김치 계량 버전. 깍두기 시즌2. 삭제됐던 레시피 파일들이었습니다. 전부 백업돼 있었죠. 이것들이 파일을 삭제하고 여기 백업해놨네. 완전 계획적이네요. 우리는 USB의 모든 파일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레시피 노트도 사진으로 남겼어요. 박스 안의 서류들도 중요한 것들은 전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증거가 될 거야. 박정만 선배가 말했습니다. 이제 나가자. 너무 오래 있으면 위험해. 우리는 서둘러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셋은 얼어붙었어요. 누구세요? 동서 목소리였습니다. 동서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쇼핑백을 들고 있었는데 우리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형님. 여긴 왜?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동서, 형님. 어떻게 여기를? 이게 다 뭐야? 전 레시피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이건 시할머니께서 나한테 주신 건데? 동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레시피 노트를 훔쳐서 불법으로 반찬 만들고 중국산 재료로 국산인 척하고 나한테 눈명까지 씌우고 전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린 가족 아니야? 형님. 대답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동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어머니가 민가찬을 저한테 물려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동서가 소리쳤습니다. 전부 형님한테만 주시려고 하시잖아요. 레시피도 권한도 전부. 저도 이 집안 며느리인데 왜 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게 남의 걸 훔칠 이유가 돼? 저도 꿈이 있어요. 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현 씨도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에서는 아주버님만 인정받고 저희는 언제나 뒷전이에요. 큰 며느리, 큰아들만 중요하고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야?
레시피 훔치고, 파일 삭제하고, 나한테 누명 씌우고, 전 그냥 제 몫을 찾은 거예요. 목 훔친 거잖아. 사기친 거잖아. 전 레시피 노트를 꽉 쥐었습니다. 동서, 이건 단순히 레시피가 아니야. 시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거라고. 우리 집안의 역사고, 그걸 훔쳐서 돈 벌려고 한 거야? 동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나 얼마나 억울했는지 알아? 시어머니한테 의심받고, 남편한테도 의심받고, 친정으로 쫓겨나다시피 됐는데, 전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동서는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박정만 선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연 씨, 이제 가자.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어. 네. 전 레시피 노트와 USB를 챙겼습니다. 동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형님, 뒤에서 동서가 불렀지만 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피스텔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차에 타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수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이제 끝이 보여. 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가현아, 어머님,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응. 왜? 지금 찾아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와라. 전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어요. 시리댁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석양빛이 집 앞마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전 증거가 담긴 가방을 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잠시 놀라셨어요. 가현아, 왜 이렇게 늦게? 어머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들어와. 거실에는 남편 도윤 씨도 있었습니다. 당신, 남편이 일어났지만 전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일단 앉아 계세요. 제 말 들어보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전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레시피 파일을 삭제한 건 제가 아니었어요. 가현아, 증거를 가져왔어요. 전 가방에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먼저 수진이가 만든 분석 보고서, 이게 뭐니? 전산로그 분석 보고서예요. IT 보안 전문가한테 의뢰했어요. 시어머니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셨어요. 전산로그를 분석해 보니 실제로는 도연 씨 컴퓨터에서 접속한 걸로 나와요. 그걸 조작해서 제 쪽으로 바꿔놓은 거였어요. 뭐라고? 시어머니 손이 떨렸습니다. 동서가 보여준 영상도 조작된 거예요. 누군가 제 옷을 입고 연기한 거죠. 그럼 내가 정말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부 도연 씨와 동서가 꾸민 거예요. 전 다음 증거를 꺼냈습니다. 시할머니의 레시피 노트. 그리고 이거 어머님이 주셨던 레시피 노트예요. 분명 집에 뒀었는데 도연 씨 오피스텔에서 나왔어요. 저 몰래 이것까지 훔쳐간 거였어요. 노트를 펼쳐 보여드렸습니다. 포스트잇과 형광펜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도연 씨와 동서가 이 노트를 훔쳐서 불법으로 반찬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정다운 반찬이라고. 뭐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전 계속 증거를 꺼냈어요. 납품 명세서, 거래 장부, 정다운 반찬 샘플, 파주 공장 사진들. 그것도 중국산 재료를 국산으로 속여서 팔았어요.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시어머니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보시더니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리고 이거 전 USB를 꺼냈습니다. 삭제됐던 신메뉴 레시피 파일들이에요. 도연 씨가 백업해 놨더라고요. USB를 노트북에 꽂아서 파일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계셨어요. 남편 도윤 씨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도현이가 정말 이런 짓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도연 씨와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도연 씨는 거실로 들어오다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도현아, 시어머니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이니? 어머니, 대답해. 너희들이 레시피를 훔쳐서 브랜드를 만든 거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도연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어요. 남편 도윤 씨가 황급히 부축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어머니,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도연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네만 전부 받고 저희는 언제나 뒷전이었잖아요. 레시피도 형수한테 주고 권한도 형수한테 주고. 저희는 뭐예요? 그게 내가 도둑질할 이유가 되니?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도둑질이 아니에요. 전 제 몫을 찾은 거예요. 내 목? 내가 무슨 권리로 우리 집안 레시피를 가져가? 전 둘째 아들이에요. 이 집안 자식이라고요. 자식이면 다야?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역할이 달라. 책임이 달라. 시어머니는 일어서셨어요. 큰아들은 가업을 이어받는 대신 그 무게를 짊어지는 거야. 집안을 책임지고 가족을 돌보고 대를 이어가는 거란 말이다. 그 시대착오적인 전통이 뭐가 중요해요? 시대착오적. 이건 우리 집안의 규칙이야. 할머니 때부터 내려온 법도란 말이야. 시어머니는 레시피 노트를 집어 들으셨어요. 이 노트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니? 할머니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거야. 그걸 큰며느리인 나한테 물려주시면서 말씀하셨어. 이 집안을 부탁한다고.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난 그 무게를 안다. 큰며느리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가현이는 그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믿고 맡기는 거야. 저도 할 수 있어요. 동서가 외쳤습니다. 저도 능력 있어요. SNS 팔로워 10만 명이에요. 브랜드 만들 수 있다고요. 브랜드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의 것을 훔쳐서 만들면 그건 도둑질이야. 사기야. 전 너희가 한 짓이 뭔지 아니? 레시피 절취, 장부 조작, 허위원산지 표시, 무고죄. 전부 범죄야.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다. 어머니, 제발 동서가 울며 매달렸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너희가 한 짓은 우리 가족뿐 아니라 소비자들까지 속인 거야. 시어머니는 경찰에 전화를 거셨어요. 도연 씨와 동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며칠 후 도연 씨와 동서는 경찰에 출석했어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결과는 명확했죠. 레시피 절취, 장부 조작, 허위 원산지 표시, 무고죄. 두 사람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민가찬에서도 해고됐어요.
정다운 반찬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결국 폐업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날은 모든 게 마무리된 후였습니다. 가현아,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내가 억울했을 텐데. 의심해서 미안해.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해해요. 아니야. 난 내 시어머니로서 너를 지켜줬어야 했어. 그런데 오히려 상처를 줬지.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가현아, 이제 이 노트는 진짜로 내 거야. 어머님, 내가 첫째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실력자라서 전해주고 싶어. 이 레시피를, 이 가업을, 이 전통을. 전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신메뉴 개발은 내가 전부 맡아라. 내 마음대로 해도 좋아. 난 널 믿는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가현아, 고생 많았다. 정말 대단해. 혼자서 다 해냈잖니? 혼자가 아니었어요.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 전 시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받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40년 전 손글씨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이제 이 전통을 제가 이어가야 합니다. 전 노트를 펼치고 연구를 시작했어요. 시할머니의 레시피를 기본으로 하되 현대적 감각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발효 온도를 조절해서 더 깊은 맛을 내고 양념 비율을 조금씩 바꿔가며 실험했죠. 몇 주간의 연구 끝에 새로운 메뉴 라인을 완성했습니다. 민가찬 헤리티지, 전통의 맛, 현대의 감각, 배추김치, 깍두기, 갓김치, 장아찌, 전통 레시피에 제 아이디어를 더한 프리미엄 라인이었어요. 출시 날 시어머니와 함께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주요 바이어들과 언론사가 참석했죠. 우와, 이 김치 맛 정말 특별한데요. 민가찬 원래 맛에 뭔가 더 깊은 풍미가 느껴져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전량 품절됐어요. 백화점에서 입점 요청이 쏟아졌고 온라인 주문도 밀려들었습니다. 민가찬 매출은 전년 대비 2배로 뛰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 민가찬의 부활, 며느리가 살린 가업, 윤가연 개발 책임자의 이야기. 인터뷰 요청도 많이 왔지만 전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중요한 건 화려한 조명이 아니라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드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저를 신메뉴 개발 책임자로 정식 임명하셨어요. 가현아, 이제 이 회사는 내 손에 달렸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님. 난 믿는다. 넌 시할머니와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 가업을 이끌어갈 거야. 과찬이세요.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그날 밤 남편 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때 정말 미안했어. 무슨 말이야? 당신 못 믿어줘서 친정가 있으라고 한 것도. 괜찮아. 상황이 그랬으니까. 아니야. 난 당신 믿었어야 했어.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닌 거 알았는데. 순간 흔들렸어.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편에 설게. 약속해. 고마워. 아니, 내가 고마워.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전 남편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전 책상 위에 놓인 시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노트 한 권에 담긴 40년의 역사,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새로운 40년. 전 이 전통을 잘 이어가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때 시할머니께서 남기신 서문이 떠올랐어요. 큰며느리여, 이 무게를 잘 견뎌내길 바란다. 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 잘 견뎌낼게요. 그리고 이 전통을 더욱 빛나게 만들겠습니다. 민가찬의 새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되니까요. 몇 달 후, 민가찬은 전국 100개 매장을 돌파했습니다. 해외 진출 제안도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가현아, 이제 내가 이 회사의 미래야. 내가 은퇴하면 넌 민가찬의 대표가 될 거다. 어머님, 아직 이르지 않아요? 아니야, 넌 충분히 준비됐어. 그리고 난 내가 이 회사를 더 훌륭하게 만들 거라 믿어. 전 시어머니께 깊이 인사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시할머니와 어머님께서 쌓아온 이 전통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하지만 전통에만 매이지는 마라.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어머님. 그날 저녁, 전 시할머니의 레시피 노트를 펼쳐 새 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윤가연의 레시피 노트, 전통을 이어가며 시할머니께서 시작하신 이 기록을 이제 제가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요. 큰며느리가 가업을 책임지고 대를 이어가는 것. 전 그 무게를 이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유산이니까요. 민가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시할머니에서 시어머니로, 시어머니에서 저로, 그리고 언젠가는 제 며느리에게로. 이렇게 전통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